안녕하십니까. 독거툴지 제레미년입니다. 오늘은 핵전쟁과 휴전 그리고 미국 압박 속 칼자루는 푸틴이 쥐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오토바 소리가 좀 들리는데요. 이게 아침 6시 지금 17분이거든요. 근데 6시 전엔 좀 조용하다가 갑자기 이제 6시 넘어가니까 오토바이 소리가 좀 들리긴 합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네 번째 지금 호텔이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옮겼는데 이거 참 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저는 프롬펜 한 달 살기 막바지에 있습니다. 이제 6일 정도 남아 있고요. 8년 만에 앙코르와트에 있는 시엠립과 바탐방도 가보려고 했으나 현재 코로나로 상권이 다 죽은 상태라서 굳이 가진 않고 프놈펜의 의외의 모습들을 보고 탐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들은 요즘에 잘 없고 사회가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좀 짜증나는 뉴스들도 많긴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언어의 장벽 같은 것들이 오히려 세상의 소음으로 필터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스마트폰 네이버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요. 낙천적인 사람들과 생각 외로 친절한 크메리인들이 그 손을 모으고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가진 동방예의지국의 타이틀을 좀 부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내 여론이 바이든의 경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연설을 하면서 기름을 확 부었죠.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이런 전략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을 좀 조성하면서 러시아로 미사일도 좀 쏘고 쓴맛을 보여줘서 좀 영웅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바이든의 가장 약점이 바로 약하다. 즉 임팩트가 없는 부분인데 이걸 단번에 역전시킬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화당도 참전에 그렇게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 협치도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미국 여론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수를 놔두게 되면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고 무엇보다도 바이든의 지지율이 나스닥보다 더 폭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의 원래 제목은 독거 투자일지 가까워지는 3차 대전 칼자루는 중국이지다 였습니다. 미국 여론이 이렇게 참전으로 기울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질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로드쇼를 이렇게 로드쇼 같이 이제 국회에서 온라인 토론이 아니라 뭐죠? 그 발표 같은 걸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답방으로 이제 거동이 불편한 바이든이 드디어 임기 이후에 최초로 유럽 방문까지 해서 어벤져스처럼 하려는 것이 다음 주까지 이제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그 참전하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가 관건이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펼친다면 그거는 국지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핵을 가진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데 굳이 핵까지 푸틴이 쓰면 다 망한다는 것을 바이든도 잘 알 것이고 푸틴도 잘 알 것입니다. 중국이 나서주고 그리고 천군만마를 얻어야 러시아가 이제 이게 바로 세계 3차 대전을 가는 그런 큰 그림이 되겠죠. 이른바 확전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참전이 필요한 모양새를 만들어왔는데 두 번째 요인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끝내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민감한데 가계자산의 많은 부분이 주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지지율도 하락합니다. 작년 말부터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바이든 지지율도 덩달아 바닥으로 떨어지는 데는 인과관계가 아주 없다고는 말 못하죠. 우리나라도 가계자산이 대부분 들어가는 게 바로 집값이잖아요. 물론 이거 세금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는 나라이기도 하고 지지율과 돈은 무척 밀접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러시아가 계속 우크라이나에 머문다면 군대가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 패배를 인정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고금플레이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주 늦게나마 참전을 하려고 바이든이 직접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푸틴은 어떨까요? 좀 사면초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루브라 폭락하고 주식시장 닫히고 경제사정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전쟁이 끝나면 다시 괜찮아질 테니까 스킵하면 됩니다. 근데 전쟁에서 지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벌써 그 7천 명이나 러시아 병사들이 사망을 했더라고. 이거 엄청나게 많이 젊은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죽은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내에서도 여론에 대한 그 전쟁에 대한 여론이 썩 좋지가 않고 왜 전쟁을 하느냐에 대한 당위성
당위성도 계속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월남전 때 희생이 많아지니까 반전 여론이 깊어졌고, 이번에 아프간에서도 10년, 20년간 이제 2020년이죠. 2,400명이 죽었고 결국 철군을 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지금 러시아는 아무리 짜르 같은 푸틴을 하더라도 여론이 안 좋아진 것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이라는 무리수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복병인 미국이 참전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참전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한 수 두 수만 더 보면 러시아도 눈치를 좀 채고 있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는 물자와 군대가 빈약한 상황에 빠진 상태인 환자 상태인데, 미국이 이제 가볍게 급소만 치더라도 이제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러시아가 패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일단 그 우크라이나를 좀 가볍게 본 것 같습니다. 15만 명의 군사로 가볍게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전 국민이 강하게 저항을 할 줄은 몰랐겠죠.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무기를 지원하고 경제 제재를 할 줄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크림반도나 합병이나 이제 조지아 침공 이런 때의 반응을 유럽이나 미국이 이제 보여줄 걸로 생각했겠죠. 미국과 유럽 현재 너무 병약하고 물가에 취약하다 보니 이때다 하고 노리고 들어갔는데, 의외의 세계적인 거센 반대 휘말립니다. 저 동쪽 끝에 있는 한국도 이제 반대할 정도니까요. 푸틴의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로 핵을 쏴서 정말 진흙탕 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나토 미가입을 전제로 전쟁을 종료하느냐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한 나라의 그 자치권이라는 게, 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너희 군대 비무장화 시켜, 나토도 가입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약간 러시아가 좀 깡패 같은 거죠. 사실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저는 이제 푸틴이 핵을 쏘기보다는 후작 비무장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나토 미가입을 계속 밀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은 이제 패한 거기 때문에 푸틴의 뒷감당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졌으니까 이제 러시아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궁지에 몰리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푸틴이라는 사람의 광기를 어떻게 이성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들 이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다 빗나가서 지금 거의 지금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죠. 민간인도 계속 학살하고 있고, 이렇게 궁지에 몰린 사람이 그 핵을 들고 있다면, 정신 이제 확 간 사람이 핵을 갖고 있다면 예측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비무장화 같은 경우는 후위를 이제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언제든지 이제 쉽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확 들어올 수 있게 말이죠. 60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 무장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쉽게 들어왔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핵이 있었다면 쉽게 못 들어왔겠죠. 이렇게 비무장화 상태에서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쉽게 터진 것입니다. 나토 미가입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전쟁의 패배, 지금 거의 뭐랄까 좀 전세가, 물론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그 점령하는 그 땅들이 넓어진 거 보니까. 근데 생각대로 안 돼서 이제 이기고 있는데 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러시아로 볼 때는 이제 패배,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민간인이든 어디든 계속 공격하면서 화풀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지금 엄청나게 안타깝게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파괴를 시켜서, 우크라이나를 파괴시켜서 재기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이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손을 내밀어주는 뭐 이런 전략도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악마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러시아 달러 표시 채권의 이자를 한 1,400억인가요? 1,000억 정도 이걸로 이제 지불했는데, 다음 편에서는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